숨막히는 새벽이었다. 내 눈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었고, 둘 다 나를 파멸로 이끌 운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나는 순종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항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반항을 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나의 작은 세상을 송두리째 파괴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나는 그날의 내 어리석음을 저주한다. 어리석게도 나는 사랑을 택하려 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하고 이기적인 방식으로. 내 손으로 나의 백월광을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이름은 한지혁.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젊은 사업가, 야심차고 냉철한 재벌 3세라고 부른다. 그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나는 성공했고, 야심을 가졌으며, 재벌가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냉철함은 내게 사치에 가까운 단어였다. 내 안에 숨겨진 뜨거운 불덩이는 마치 화산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존재였다. 그 불덩이는 내게 성공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끝없이 고독하게 만들었다.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살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 빛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이 화려한 감옥 안에서 나는 매일 밤 혼자였다. 침대 옆에는 늘 비워져 있는 한쪽 자리, 식탁 위에는 한 사람만을 위한 접시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부러워했지만 나는 나의 이 완벽하고 고립된 삶이 지겨워 죽을 지경이었다. 내 나이 35. 이 사회에서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나는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다. 아버지와 회장님이라는 무거운 이름은 나를 억눌렀고 나는 그들의 기대에 맞춰 꼭두각시처럼 움직여야 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내게 마지막 족쇄를 채우려 했다. 정략 결혼, 정해진 상대, 정해진 날짜, 모든 것이 이미 완벽하게 계획된 결혼이었다. 상대는 J그룹의 외동딸, 서연이. 그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신부감이었다. 아름다웠고 똑똑했으며 집안 배경도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녀에게로 향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내게 마음이라는 것이 남아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었다. 회의실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했을 때 나는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꼈다. 지효가 이제 때가 됐다. 네가 회사를 맡으려면 기반이 튼튼해야 해. J그룹과의 혼사는 너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의 여지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나의 인생은 이미 아버지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설계된 건축물과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테라스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 눈에는 그저 무의미한 빛의 덩어리로만 보였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언제부터 내 삶의 웃음과 진심이 사라졌을까?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순수했던 첫사랑. 그녀의 이름은 유나민이었다. 그녀는 작은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수수한 소녀였다. 나는 학교가 끝나면 늘 그 서점에 들렀고 그녀가 책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면 마치 금가루를 뿌린 듯 빛이 났다. 나는 그녀의 미소에 숨이 멎을 것 같았고 그녀의 목소리에 온 세상이 정지하는 듯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고 나의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나의 현실과 그녀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 나는 나의 세계에 그녀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먼발치에서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러다 우리는 헤어졌다. 아니, 사실 시작도 못했던 관계였다. 내가 유학을 떠나던 날,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남겼다. 나의 비겁한 고백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녀를 잊기 위해 발버둥 쳤고, 그녀는 나에게 아련한 추억, 닿을 수 없는 백월광으로 남았다. 그녀의 얼굴은 흐릿해졌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그 시절의 순수함은 내 영혼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다. 나는 이제 내 손으로 또 다른 삶을 파괴해야 했다. 정략 결혼, 사랑 없는 결혼. 나는 그녀와 결혼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텅 빈 껍데기가 될 것 같았다. 나는 내 안에 불덩이가 꺼져버릴까 두려웠다. 그때 내 머릿속에 아주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만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부술 무언가가 필요했다. 나의 삶을 다시 흔들어 놓을 예측 불가능한 무언가. 그것은 바로 가짜 아내였다.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서 내려와 나는 서재로 향했다.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소파에 몸을 기댔다. 나의 선택은 정해졌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씌우려는 족쇄를 부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될 그 순간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나의 이 오만한 결정이 잊고 살았던 나의 백월광을 다시 내게로 불러들이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재회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 잔혹한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나의 일상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돌아갔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개인 트레이너와 운동하고 7시 반에 영양사가 짜준 식단을 먹는다. 8시부터는 서재에서 어제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9시 정각에 회사로 출발한다. 하루 종일 회의와 결제, 그리고 비즈니스 미팅의 연속이다. 사람들은 이런 나의 삶을 완벽하다고 했지만 나는 내 존재 자체가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느껴졌다. 감정은 사치였고 개인적인 삶은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고독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어릴 적부터 나의 놀이터는 넓은 저택이었고 나의 친구는 책과 그림이었다. 부모님은 늘 바빴고 나를 돌봐준 것은 차가운 얼굴의 부모와 가정교사들이었다. 그들에게서 따뜻한 정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나를 관리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외로움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오히려 외로움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다. 나는 성공해야 했고 외로움을 이겨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리 단단하게 무장해도 가끔씩 균열이 생기곤 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다. 모든 것이 잠든 고요한 시간. 펜트하우스의 창밖을 내려다보며 나는 끝없는 공허함에 휩싸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어떤 빛도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 빛들을 바라보는 이방인에 불과했다. 이럴 때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나의 유일한 빛. 유남인, 그녀의 기억은 내게 아름답지만 동시에 아픈 상처였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나의 비겁함 때문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재벌가의 아들인 나와 작은 서점의 아르바이트생인 그녀. 두 세계는 결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나의 세계로 끌어들여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다. 도망치는 것. 나는 유학이라는 핑계로 그녀에게서 멀어졌고, 그녀는 내게 영원한 그리움으로 남았다.
그녀를 향한 마음은 점차 흐릿해졌지만 그 시절에 순수하고 풋풋했던 감정만은 내게 깊이 박혀 있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나는 그녀를 나의 전부로 여겼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머리칼에서 나던 희미한 샴푸 냄새, 책장을 정리하던 가느다란 손가락.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생생한 그림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추억하며 나의 삭막한 삶을 견뎠다. 그녀는 내게 있어 더 이상 현실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나의 영혼을 지탱하는 하나의 신화이자 닿을 수 없는 꿈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의 이런 내면의 공허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회사와 나의 결혼이었다. 지난주 아버지는 나의 개인 비서에게 J그룹과의 약혼식 날짜를 잡으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의 일방적인 통보에 화가 치밀었지만 이미 정해진 일에 반항할 힘조차 없었다. 내 삶은 이미 거대한 계획 속에서 짜여 있었고 나는 그저 그 계획의 실행자일 뿐이었다. 나는 저항할 의지조차 상실한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대로 정략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사랑 없는 결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 넓고 화려한 공간은 이제 곧 또 다른 누군가로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의무와 책임으로 채워진 공간이 될 것이다. 나는 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내 안의 불덩이는 완전히 꺼져버리고 나는 영혼 없는 껍데기만 남을 것 같았다.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했다. 나의 오만한 자존심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속삭였다. 가짜 애인을 만들어라. 정략 결혼을 깰 명분을 만들어라. 나는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누구를 내 주변에는 모두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 뿐이었다. 가볍게 만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 모든 것을 연기할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속여줄 사람이 그때 내 머릿속에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올랐다.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 나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사는 사람. 그녀는 재벌가의 결혼을 깨뜨릴 완벽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나의 가짜 애인 역할을 맡아줄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우연하고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될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다. 나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한 택배 배달원의 방문이 바로 그 시작이었다. 모든 것은 아주 평범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되었다. 그날은 중요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날이었다. 나는 피곤에 절어 늦은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비서는 내가 좋아하는 오래된 위스키 한 병과 안주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 나는 텅 빈 집안에 들어서며 늘 그렇듯 묵직한 고독을 느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가족도, 비즈니스 파트너도 모두 내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었다. 나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문 밖에는 낡은 배달용 헬멧을 쓴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헬멧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건넨 작은 소프와 함께 흘러나온 목소리. 한지혁 고객님, 배달 왔습니다. 사인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내 기억 속의 그것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맑고 청량하며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목소리. 나는 홀린 듯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헬멧을 벗어던진 그녀의 얼굴은 잊고 살았던 나의 첫사랑. 유나민의 얼굴이었다. 세월의 흔적은 그녀를 비껴가지 않았다. 나의 기억 속 풋풋했던 소녀는 사라지고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성숙한 여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따뜻하고 순수하며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는 그 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졌다. 하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그녀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 35세 성공한 사업가이고, 그녀는 배달 일을 하는 평범한 여인이었다. 우리의 세계는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 멀어져 있었다. 고객님, 그녀가 다시 나를 불렀다. 그제야 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단말기에 서명을 했다. 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서명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꾸벅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초조해졌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는 없었다. 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를 붙잡아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렬한 욕망이 나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나는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나민 씨. 그녀가 멈춰섰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아는 그녀는, 나의 백월광은 이렇지 않았다. 늘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던 그녀가 이렇게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낯설었다. 저를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나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나의 오만하고 이기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더 유리했다. 나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이름이 낯익어서요. 혹시 제가 아는 사람과 이름이 같아서요.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흔한 이름인데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뒤돌아섰다.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붙잡을 구실이 필요했다. 나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갔다.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잠시만요. 나는 그녀를 다시 불러 세웠다. 그녀는 짜증이 난 듯 인상을 찌푸렸다. 혹시 배달원 일 말고 다른 일도 하시나요, 저? 혹시 파트타임으로 비서일 같은 것도 할 수 있나 해서요.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나의 계획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절박함과 숨겨진 사정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거절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절박함이 나의 이기적인 계획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 발 더 나아갔다. 아니요, 제가 찾는 사람과 너무 비슷해서요. 혹시 제가 돈을 더 드릴 수도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나의 제안에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모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내 이기심이 그녀를 얼마나 모욕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필요했다. 나의 삶을 구원해줄 나의 가짜 아내로 말이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이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 눈물에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나의 잔인한 계획을 실행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의 백월광은 이제 더 이상 내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손안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비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를 다시 만난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오랜 시간 내 마음속 신화로 남아있던 유나민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나의 오만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곳에서 그녀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나의 백월광을 나의 세상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유나민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특히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을 모두 찾아보라고. 비서의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지만 나의 명령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몇 시간 후 비서는 유나민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다. 그녀는 현재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고 여러 가지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배달 일은 그중 하나였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서의 보고에 내 마음은 다시 한번 흔들렸다. 나의 백월광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녀를 잊고 나의 화려한 삶에만 취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의 정체를 밝히면 그녀는 나를 경멸할 것이다. 어린 시절의 비겁한 도망자이자 이제 와서 자신의 힘든 삶을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나는 나의 정체를 숨기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녀에게 한지혁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그녀를 돕고 싶은 낯선 사람 혹은 그녀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또 다른 악당으로 다가가야 했다. 나의 계획은 치밀하고 잔인했다. 나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하기로 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어젯밤에 그 배달용 번호로.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쳐 있었다. 누구세요? 어젯밤에 배달받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경계심이 느껴졌다. 나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트타임 일. 아직 생각 있으신가요? 제 비서가 필요한데. 복잡한 일은 아니고 그냥 서류 정리나 가끔 동행해 주시면 됩니다. 보수는 배달 일에 몇 배는 될 겁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고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다. 나의 잔인함에 나 자신도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되찾아야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수가 정말로 그렇게 많이 주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는 내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네, 물론이죠. 저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저녁 7시. 강남에 있는 엘레스토랑으로 오세요. 나는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통보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확신했다. 나의 이기적인 계획은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약속 당일. 나는 엘레스토랑의 가장 조용한 구석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7시 정각. 그녀가 나타났다. 낡은 배달복이 아닌
수수하지만 깨끗한 옷차림이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의 흔적과 삶의 고단함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깊이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어색하게 내 앞에 앉았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녀의 현재 삶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어머니의 병, 줄어들지 않는 빚,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죄책감을 느꼈다. 나의 화려한 삶과 그녀의 고된 삶은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래서 제가 왜 필요하신 거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의 진짜 목적을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사실은 비서일 말고 다른 일이 더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와 가짜 연인 행세를 해주세요. 기간은 제가 결혼을 피할 때까지. 보수는 얼마든지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의 진짜 신분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연인처럼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히 우리 가족 앞에서 말이죠. 그녀의 얼굴이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빛은 모욕감과 분노로 흔들렸다. 나는 그녀가 나를 경멸할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해야만 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나는 다급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나의 손길에 그녀는 깜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다. 나는 아프고 죄스러웠지만 나의 목적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유나민 씨, 이건 당신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 당신의 빚,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을 제가 한 번에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족쇄를 끊는데 당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는 나의 눈빛에서 어떤 진심, 혹은 어떤 위험을 느꼈을까?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심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고개 끄덕임은 나의 승리였지만 동시에 나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순간이기도 했다. 나의 백월광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한 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잔인한 욕망에 의해 더럽혀지고 나의 족쇄가 될 운명이었다. 나의 비극적인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우리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말 그대로 쇼윈도 부부의 삶이었다. 나는 나의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작은 방을 그녀에게 내주었다. 그 방은 나의 비서실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 방에서 나의 서류를 정리하고 나의 일정을 체크하며 가끔은 내 옆에 앉아 진짜 연인처럼 웃어야 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나는 그녀의 존재가 나의 삶에 가져온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가끔은 그녀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나의 고독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와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짜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고 그녀는 나에게서 최대한 거리를 두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늘 나를 경계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눈빛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동시에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녀를 되찾았다는 기쁨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우리의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은 가족 식사 자리였다. 나는 그녀에게 비싼 옷과 신발을 사주었고 그녀는 어색해하며 그것들을 입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빛을 발했다. 나의 가족, 특히 나의 아버지는 그녀를 보고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평범한 배달부 출신인 그녀가 나의 곁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지효가, 이 아이는 누구냐? 아버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말했다. 아버지, 인사드리세요. 제 여자친구, 유나민입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의 어머니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눈빛에는 무시와 경멸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녀는 나의 아버지의 기대와 나의 정략 결혼을 깨뜨릴 완벽한 무기였다. 가족 식사 내내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어색해하며 나의 질문에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내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녀에게 괜찮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나의 미소에 어색하게나마 미소를 돌려주었다. 그 미소는 가짜였지만 나는 그녀의 미소에 다시 한번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위기는 곧 찾아왔다. 나의 사촌 동생인 한지훈이 그녀에게 은밀하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유나민 씨, 한지혁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났는지 아세요? 당신은 그저 그 많은 여자들 중 한 명일 뿐이에요. 곧 버려질 테니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나는 지훈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다. 한지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감히 하민 씨에게. 나는 지훈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그녀가 나의 팔을 잡고 말렸다. 괜찮아요. 지혁 씨, 저는 괜찮아요. 그녀는 나의 팔을 잡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고 지훈을 놓아주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하민 씨, 지훈이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혁 씨, 괜찮아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나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지만 돈 때문에 나의 곁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고 그녀는 나의 이기심에 의해 희생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렸다. 하민 씨, 제가 약속할게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드릴게요. 당신의 어머니도, 당신의 빚도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는 정말로 그녀를 돕고 싶었다. 하지만 그 진심은 나의 거짓말이라는 거대한 벽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정체를 밝힐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곁에 머물러야 했다. 가짜 연인이라는 가면을 쓴 채로 그녀는 나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나의 가슴에 꽂히는 칼날과 같았다. 나는 나의 이기적인 선택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의 비극적인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랑의 끝이 파멸일 것을 직감했다. 나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가족들은 내가 평범한 배달원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J그룹과의 혼사는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나는 나의 목적을 달성한 듯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그녀는 나에게 단순한 가짜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텅 빈 삶에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고, 나는 그녀의 존재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영화를 보았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위스키를 마시지 못하게 했고, 내가 너무 늦게까지 일할 때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사소한 관심과 따뜻함에 나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더 깊이 빠져들었지만, 동시에 나의 죄책감은 더욱 커져갔다. 나는 그녀의 순수함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나의 가짜 연인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갔다. 나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옷과 액세서리를 골라주었다. 그녀는 내 취향에 맞게 옷을 입었고,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때였다. 백화점의 한쪽 벽에 걸린 대형 광고판에서 나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급히 그녀의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눈은 광고판으로 향해 있었다. 저기, 저 남자분, 지혁 씨랑 닮지 않았어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광고판을 가리켰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하하, 그래요. 그런 말을 종종 듣긴 해요. 뭐, 흔한 얼굴이니까요. 나는 그녀를 데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일까? 나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았다. 나는 나의 계획이 점점 더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든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나의 얼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녀의 손길에 내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때 그녀가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정말 그 사람과 닮았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녀는 나의 시선에 화들짝 놀라며 손을 거두었다. 죄송해요. 제가 잠시... 괜찮아요.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아니요. 그냥 옛날 생각이요.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지혁 씨가 너무 닮았어요. 그녀의 말에 나의 심장은 다시 한번 멈췄다.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나의 백월광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의 이기적인 계획, 나의 잔인한 욕망이 나의 입을 막았다. 나는 그녀의 추억 속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첫사랑으로 남아야 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곁에 있는 나는 가짜였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나의 거짓말이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았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었고,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심을 들키면 안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은, 나의 욕망은 모두 거짓말 속에 갇혀 있었다.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나의 가족들은 그녀를 몰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나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돈을 주려 했고,
나의 사촌 동생은 그녀의 과거를 캐내려 했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나는 나의 거짓말로 인해 그녀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백월광은 나의 잔인한 욕망에 의해 더럽혀지고 나의 족쇄가 될 운명이었다. 나의 비극적인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나의 거짓말은 점점 더 거대한 거미줄처럼 우리를 옥죄어 왔다. 나는 나의 백월광을 나의 곁에 두기 위해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했고 그 대가로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녀는 나의 곁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경계하고 있었고 가끔씩은 나의 거짓말에 대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는 겉으로는 완벽한 연인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었고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손을 잡고 서로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의 손은 늘 불안하게 떨렸고 우리의 말은 늘 공허했다. 그녀는 나의 거짓말에 익숙해져 갔지만 나는 나의 거짓말에 점점 더 숨이 막혔다. 그녀의 의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나의 오래된 친구인 이민준을 만난 날이었다. 민준은 나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고 나의 첫사랑에 대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여가, 설마 하민이니?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민준의 말에 깜짝 놀라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저를 아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나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다. 나는 그의 눈빛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아무것도 말하지 마. 민준은 나의 경고를 알아차리고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아서요. 이름도 같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민준의 표정과 나의 경고성 눈빛을 모두 읽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내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침묵이 무서웠다. 나의 거짓말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죄책감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를 빼앗았고 그녀의 순수한 영혼을 더럽혔다. 지혁 씨, 그녀가 나지막이 나를 불렀다. 나는 그녀의 부름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하민 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지혁 씨는 저를 어디서 처음 만났죠?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우리의 첫 만남을, 내가 처음 그녀에게 반했던 그 순간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배달 왔을 때요. 그때 처음 봤죠. 그녀는 나의 대답에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픔과 조롱이 뒤섞인 웃음이었다. 정말요, 제가 기억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녀의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는 나를 의심하고 있었다. 아니, 이미 나의 정체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나의 거짓말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때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나의 아버지였다. 나는 그녀의 앞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나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나의 행동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나는 그녀의 의심에 나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혁아, 네가 만나는 그 아이. 내가 다 알아봤다. 유남인 배달 일을 하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네가 그 아이를 이용해서 J그룹과의 혼사를 깼다는 것도 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아버지의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나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나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나는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볼 수밖에 없었다. 나의 비겁함과 나의 잔인함을 모두 그녀에게 보여줘야 했다. 나는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의 손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하민 씨, 사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 했다. 나의 거짓말, 나의 비겁함, 나의 잔인함.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막았다. 지혁 씨,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지혁 씨의 과거에 대해 조금 알아봤어요. 지혁 씨가 예전에 유학을 가기 전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 소녀를 좋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비겁함, 나의 잔인함, 그리고 나의 거짓말까지. 그녀는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소녀가 저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잊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닌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나의 백월광은 나의 잔인한 욕망에 의해 더럽혀지고 나의 족쇄가 될 운명이었다. 나의 비극적인 사랑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았다. 그녀의 입에서 그 소녀가 저예요 라는 말이 터져 나왔을 때 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비겁함과 잔인함을 모두 꿰뚫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의 어깨는 무거워졌고 나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나의 침묵을 이해했다. 나의 침묵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혁 씨, 아니, 한지혁 씨, 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제가 누군지. 우리의 과거를요. 왜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나의 비겁함 때문에 그녀를 버렸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나의 사랑은 결국 나의 욕심에 불과했다.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나의 침묵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나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과 같았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을 자격조차 없었다. 지혁 씨, 제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유학을 떠나던 날, 저한테 남겨준 편지를 매일 밤 읽으면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를 이용했어요. 나의 힘든 삶을 이용해서 당신의 욕심을 채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그녀의 절규에 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나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나의 죄책감은 너무나도 거대해서 나의 입을 막고 있었다. 그때 나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나의 아버지였다.
나는 그녀 앞에서 전화를 받았다. 지효가,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네가 J그룹과의 혼사를 깼다는 것을 알았다. 너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당장 와서 이 모든 것을 해명해라. 아버지의 분노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다. 나는 아버지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나의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민 씨,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당신을 이용했어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의 가짜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랐어요. 미안해요.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나의 비겁함, 나의 잔인함, 그리고 나의 이기심까지. 그녀는 나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의 희망을 짓밟고 싶지 않았지만 나의 거짓말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하민 씨, 미안해요. 하지만 나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나의 백월광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놓을 수 없었어요. 나의 욕심 때문에 당신을 이용했어요. 미안해요. 나는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나의 진심은 나의 거짓말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의 펜트하우스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들은 나를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고 그녀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손에 의해 끌려나갔다. 나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하민 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공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백월광을, 나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비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었다. 나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직위를 박탈했고 나는 감금되었다. 펜트하우스의 감시 카메라와 경비원은 나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고 나는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나의 세상은 이 넓고 화려한 감옥 안에서 멈춰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나의 휴대폰은 이미 압수당한 뒤였다. 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나의 손은 무력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녀는 나의 거짓말에 의해, 나의 잔인한 욕망에 의해 상처받았고 나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삶을 이용했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나의 방문이 열리고 나의 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효가, 너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J그룹과의 혼사는 회사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런데 너는 그깟 배달원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쳐버렸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슬픔을 읽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죄는 너무나도 컸고 나는 나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민 씨는 그녀는 저에게 그 아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마. 어머니는 나의 말을 막았다. 그 아이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우리는 그 아이에게 충분한 돈을 주었어. 이제 그 아이는 너의 곁에서 떠날 거야. 너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시작해야 해. 너의 인생은 너만의 것이 아니야. 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돈을 주었다. 나의 백월광에게 돈을 주고 내게서 떼어내려 했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으세요? 하민 씨는 돈 때문에 저를 만난 게 아니에요. 아니, 그 아이는 돈을 받았어. 우리에게서 돈을 받고 떠났어. 너는 그 아이에게 속은 거야. 이제 그 아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 너의 옆에는 J그룹의 서연이가 있을 거야. 너는 곧 그녀와 결혼하게 될 거야. 모든 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야. 나는 어머니의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돈을 받았다. 그녀가 나를 떠났다. 나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는 나의 거짓말에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돈을 택했다. 나는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의 백월광은 나의 잔인한 욕망에 의해 더럽혀졌고 나의 거짓말에 의해 상처받았지만 결국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고 그녀에게는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거대한 짐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선택을 이해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J그룹의 서연희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똑똑했으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신부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나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백월광 유남인에게 머물러 있었다. 연희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지혁씨,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이해해요. 당신은 외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면 돼요. 나는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에서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나를 이해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외로운 삶의 연장선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혼자였다. 넓고 화려한 감옥 안에서 나는 텅 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의 눈은 뜨거웠고 나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그녀를 잃었다. 나의 백월광을, 나의 사랑을,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비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잔인한 욕망과 나의 비겁함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이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세월은 잔인하게 흘러갔다. 나는 결국 J그룹의 서연이와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들, 그리고 사랑 없는 맹세. 나의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듯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펜트하우스에 갇혀 있었다. 나는 텅 빈 침대 옆자리를 볼 때마다 그녀를 떠올렸다. 나의 백월광, 유남인,
그녀의 얼굴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나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로 살았다.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고 나의 아내를 칭찬했다. 우리는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였다. 하지만 나의 아내와 나는 서로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았다. 그녀는 나의 재력을 원했고 나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녀의 존재를 이용했다. 우리는 서로를 속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필요에 의해 묶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가 돈을 받고 나를 떠났다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다. 나는 그녀가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가족들이 그녀를 협박했거나 그녀에게 어떤 해를 가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그녀를 찾아다녔다. 나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나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흔적은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나의 세상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나는 나의 고독 속에서 끝없이 그녀를 그리워했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의 비겁함은 그녀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나의 이기심은 그녀를 나의 곁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몇 년 후 나는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나는 출장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고 그녀는 그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나의 기억 속에 그것과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삶의 고단함이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나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볼 자격이 없었다. 나의 백월광은 나의 손에 의해 더럽혀졌고 나의 거짓말에 의해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나의 삶에서 가장 순수한 존재였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나를 알아보았지만 모른 척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나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을 닦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뒤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죄책감과 나의 후회 속에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성공했고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영혼을 잃었다. 나는 나의 백월광을 잃었고 나의 순수했던 사랑을 잃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잔인한 욕망과 나의 비겁함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나의 사랑은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이 넓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다. 나는 나의 고독 속에서 끝없이 그녀를 그리워했고 나의 죄책감 속에서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나의 비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다. 나는 나의 백월광을 영원히 잃었고 나의 삶은 영원히 텅 비어 있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잔인한 욕망과 나의 비겁함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평생을 이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